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합격시키는 구조화된 세법, 세무사 이현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수업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현직 세무사로 실무에서 매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조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실무에 적용이 되는지는 솔직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세무사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법은요,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 때 이런 방대한 양 때문에 포기하는 수험생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세무직 왜 선택하셨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는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경쟁률이 낮다는 겁니다. 경쟁률이 왜 낮죠? 세무직 경쟁률 왜 낮습니까? 왜죠? 어려워서 그래요.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정직 막 이렇게 경쟁률 높지만 우리는 진입을 시켜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를 뛰면서 생각을 했어요. 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를 잡으면요, 세법이 그래도 우리 알기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화된 학습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제 수업의 핵심은요, 세법마다 계산 흐름이 있거든요. 그 계산 흐름을 구조도로 만들어서 그 구조된 체계와 그 다음에 시각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을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부시키지 않고 합격시키는 구조화된 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일단 이해도 안 되고요, 시간도 부족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무작정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조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구조를 먼저 잡고요, 그 구조가 잡히면은 그때부터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요, 암기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뭐 기한, 뭐 성립 시기, 뭐 등등등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은 얘는 외워야 되는구나, 얘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출을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암기를 안 하실 수 있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 되니까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합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수업 4가지 특징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매번 강조를 드리는 건데,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 세법마다 그에 따른 뼈대가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애들은 계산식에 따라서 우리가 뼈대를 잡으면 되는 거고요. 국기법, 국진법, 이런 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 제가 만든 구조 노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뼈대를 잡게 되면요, 이제 세부 규정들은 이건 살이에요. 이런 애들은 뼈대에 붙이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세법적 마인드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신기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 구조도, 뭐 비교표, 판정 트리, 이런 게 단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노트로 가시게 되면은 전 단원의 시각 자료가 다 있거든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구조도 없이 조문만 외우게 되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운영 문제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저는요, 강의실에서만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고 조세 불복 등 납세자를 위해서도 일도 하고 있고요. 각종 세무서에 가서 위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무 경험을 그대로 강의에 녹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알바해 보신 적 있나요? 알바 하실 때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 3.3% 떼고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3.3%라는 게 뭡니까? 3.3 막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3%는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0.3%는 지방소득세예요. 아셨나요?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3.3%로 떼고 받았다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나는 사업소득자가 된 겁니다. 사업소득으로 여러분들이 지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근로자하고는 그때부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소득세법의 뼈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계산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동일한 100만 원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겪은 사례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게 되면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지 않고 내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세 번째. 저는요, 기출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기출문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 기출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이 알려주는 핵심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요, 기출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출제 의도가 뭔지, 이 출제에다가 이 문제를 왜 내고 싶었는지, 개념이 뭔지를 묻고 싶었는지, 뭘 틀리게 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 있죠. 정답이 우리 조문이라고 적어놨는데 기본서가 다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답이 기본서에 어디에 적혀 있는지, 그래서 뭘 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렸던 오답 함정이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오답 선지는 어디를 어떻게 바꿔서 틀리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요, 이런 루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매번 나오는구나. 이거는 가끔 나오네. 이런 파트는 아예 안 나왔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찍어드립니다. 또 문제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다 찍어드립니다. 뭐죠?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기출을 통해서 만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찍어드리는 암기 파트만 암기를 하시면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법 사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서만 디립다 외우면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 같은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렇게 수업도 하지만 저는 기업, 대기업 특강 이런 걸 나가거든요. 거기 나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진짜 눈이 똘망똘망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이런 것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다 돈인 걸 알아요. 내 돈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눈이 똘망똘망하면서 쉬는 시간만 되면은 엄청나게 질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돈이니까요. 뭐죠? 내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실생활의 사례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 이웃의 얘기, 그런 얘기들로 말씀을 드리고 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뉴스를 통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4월 달에 생기초 강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사실 그 교재가 다 여러분들이 아는 작년에 그 엄청난 이슈였던 그런 것들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법무팀에서 튕겼어요. 이렇게 만들면은 문제 소지가 크다 그래서 튕겨가지고 가상의 인물로 책을 다시 쓰긴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뭐 고소득자의 탈세,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되면은 세법이 재밌어집니다. 세법이 재밌어지면요, 공부를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27년 대비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4월 달에 4시간 정도 이제 입문, 우리 생기초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세기본법,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누가 듣는다? 초시생 또는 비전공자가 들으시면서 세법의 재미를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기본 강의는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4개월, 8개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세목의 뼈대를 제가 완성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을 다 집어넣어 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구조가 안 잡히면요, 이후 과정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월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 과정이 뭐냐면은 뭐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하거든요. 그때 구조가 안 잡혀 있으면은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실력이 잘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N수생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N수생분들 저한테 매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래도 이론 알거든요. 이론 아니까 저는 그냥 문풀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니에요. 네. N수생분들 왜 N수생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 강의부터 들으시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구조를 새롭게 잡으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흡수 속도가 생길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N수생분들 기본 강의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7월 시작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7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7월부터 시작한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점이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7월에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뭐 10월, 11월부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모의고사 갔을 때는 그분들도 상당한 모의고사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시작을 늦게 했으니까 27년 우리 시험을 뭐 포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무조건 붙는다는 각오로 우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강의가 끝나게 되면요, 이제 심화 강의 시작을 합니다. 심화 강의는 9월부터 10월에서 저희가 이때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화 논점, 뭐 7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취한 부분을 보강하는 느낌으로 강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이때는 뭐 들어가냐면은 우리 기출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기출문제풀이가 들어가면서 기출을 꼼꼼히 분석하고 패턴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함정을 정리를 하고 암기를 뭘 해야 되는지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싹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심화 문풀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출이잖아요. 기출만 풀게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출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수험생보다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고 두세 문제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합격이겠죠. 그래서 심화 문풀이 들어갑니다. 고난이도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계산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들만 모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면 되고,
파이널 모의고사 3월입니다. 내년 3월. 그때 파이널 모의고사를 해서 이때는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저희가 시험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 정규 커리큘럼은 여기인데 제가 특강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특강은 뭐냐면은 상속증여세법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이 기본 강의 4개월 안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똥 떼가지고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이제 특강을 할 건데, 상속증여세법은 솔직히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뭐 한 문제 나오거나 그래요. 근데 그래서 버려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증여세 버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는 재밌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용돈 받잖아요. 그거 증여세 내야 돼요? 라는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제가 핵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년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개정세법이 나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개정되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세법 특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이 적용이 되고요.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월, 이거 우리 국가직 시험 끝나고 4월 달에 우리 지방세법 전범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방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세법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법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라 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뭐 뼈대 세우고 살을 붙여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뭔 뜬구름 잡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예요. 실제 구조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수익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익금액이 뭐예요? 내가 돈 번 거예요. 내가 소득을 얻은 겁니다. 거기서 필요경비, 내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돈 있죠? 그걸 빼줍니다. 그럼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거기서 소득 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액 공제, 감면을 빼주게 되면은 결정세,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뼈대를 제가 잡아 드립니다. 이렇게 뼈대가 머릿속에 있으면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세부 규정들, 살을 여기다가 막 붙여드릴 거예요. 막 붙여드립니다. 그러면은 뼈대 어딘가에 살이 붙게 되면은 살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뼈대가 없이 기본 강의에서 그냥 살만 붙여버리잖아요. 그 살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세법 딱 처음에 준비하시면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세법은 휘발성이 강하다.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게 이거예요. 뼈대 없이 그냥 살만 붙여버리면 휘발성이 강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해했어요. 수업 딱 끝나고 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날아갑니다. 왜? 뼈대가 없으니까. 구조가 없으니까. 제가 그 구조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구조뿐만 아니라 시각적 자료도 저는 충분히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글만 보면은 솔직히 학습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법입니다. 두 번째 학습법은 세법은요. 제가 보기에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해가 먼저요.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은 기출을 가이드로 해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외우고 어디를 이해할지 기출을 토대로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허튼 시간 보내지 마세요. 뭐냐면은 우리 세법만 공무원 시험에 있나요? 아니죠. 우리 공통 과목 있죠. 뭐 영어, 국어, 한국사, 그 다음에 회계 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시간 많이 투자돼요. 그런데 세법의 양이 많다고 세법에만 시간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습법은 기출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책점만 하고요. 기출 풀죠? 책점하고 맞았네? 하고 넘어가면요. 그거는 기출 문제를 절반만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제 의도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답 함정이 왜 이게 오답 함정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 조문, 기본서 어디에 적혀 있는지, 기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요, 외울 거, 이해할 거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여기는 이해해야 된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뭘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훈련으로 여러분들을 학습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학습법은 강의를 듣고 나잖아요.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5분 또는 10분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뭐죠? 저희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를 되짚기만 하시면 됩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실 시간이 없어요. 저희 지금 세법 강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오후에 수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오전에는 또 공통 과목 듣죠. 복습해야 되죠. 내일 또 수업 있죠. 하다 보면은 우리 복습할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냐면요,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복습은 복습대로 못하면서 계속 진도만 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점점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손을 떼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정말 많이 알기 때문에 복습을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으로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구조입니다. 구조를 잡으면요, 여러분들 복습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날 배운 거는 구조를 통해서 되짚고요. 언제 복습하냐? 수업 없는 날, 주말, 이럴 때 그 한 주치를요, 싹 다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출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출 문제는 어디 있어요? 기출 문제는 제가 어디서 봐야 되죠? 어디 있죠? 제 기본서에 보면은 양 날개에 다 기출 문제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루틴 복습하고요. 구조를 통해서 복습하고요. 한 주치 우리가 싹 다 정리하고요. 기출 문제까지 보잖아요. 학습 효과는 2~3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공부시키지 않고 여러분들 합격시키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하고요, 합격하는 거는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요, 다 합격하게요? 아니에요. 공부와 합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를 잡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요, 기출문제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필요한 만큼만 외우게 되면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 길을 끝까지 함께하는 게 제 약속입니다. 한 강의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래서 구조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27년 저와 함께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시생, 비전공자 분들은요, 4월부터 저와 함께 하시고, N수생 분들은 구조부터 다시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면요, 합격까지 가는 길이 훨씬 짧아질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